전통주가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위스키 빼고 이런 것 중에서 지금 특히 작년 올해 많이 성장한 주류가 있어요? 전통 소주. 일단은 뭐 원소주. 아 그렇죠. 예. 원소주가 전통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또 원소주가 뜨면서 뭐가 같이 떴냐면 같은 이쪽 라인에 있는 전통 소주들 다 같이 아, 떴어요. 프리미엄 소주. 예, 뭐 화요라든지.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 교수의 술자리 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자, 전통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하기에 올해 전통주 시장이 성장을 했나요? 우선? 성장을 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는 이게 올해가 다 끝나고 내년 한 중반이나 그 이후에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도 상당히 늘었다 볼 수 있고 그 전년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성장. 오, 이거 많이 늘었다. 그 전에도 한 10% 20% 이상 성장. 잠깐만, 10%에다가 50% 작년에 네. 엄청 늘었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왜 늘었냐면 전통주가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술이죠. 유일하게. 왜요? 다른 술은 안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소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주도 못 사지. 전통주. 전통 소주만 살 수 있지. 그럼 전통주의 인증을 받은 술들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 일품진로 이런 건 인터넷에서 못 사요. 잠깐만. 장수 막걸리, 국순나 막걸리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못 사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는 전통주가 제가 아는 그 전통주랑 다르니까.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통주를 인정을 받은 제품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무형문화재가 이 양조장을 통해서 만드는 술. 주종 상관없이? 주정은 외국 주정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위스키, 브랜디. 오케이. 예. 예. 근데 뭐 보드카, 진, 고량주 이런 것도 돼요. 그 외국 주종인데? 예, 외국 주정인데 그게 하나의 뭉뚱그려 져 있어요. 일반 증류주라는 이름으로. 아, 증류주라는 이름으로? 예, 뭉뚱그려 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세법상에 브랜디, 위스키, 맥주 이름은 딱 있어요. 따로 있고. 예, 이거 있으면 이거는 만들면 안 돼. 전통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일반 증류주라는 뭉뚱그리는 이 항목에 뭐 진, 보드카, 고량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명인들은 안 만들지 그런 거. 그렇겠죠. 명인들이. 무형문화재는 명인은 안 만들죠. 소주겠죠. 네, 증류주. 아니 소주 말고도 약주도 있고 탁주도 있어요. 그럼 그 무형문화재.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식품명인. 명인. 이 양주당 통해서 빚는 술이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뭔데요? 세 번째는 실은 우리도 전통주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면허 없는데? 지역 특산주란 면허를 취득하면. 지역 특산주란 면허? 네, 지역 특산주 면허. 지역 특산주 면허가 뭐예요? 지역 특산주 면허가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민과 협업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농민이 돼서 그 지역의 농산물로 빚는 술이에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안양에 살면은 안양에 나온 쌀로 술을 빚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안양도 되는데 안양 옆에 있는 의왕, 군포, 의왕, 군포 또 뭐 있어? 뭐 과천, 과천. 그다음에 뭐 광명 뭐 이런 데까지. 뭐 그런 데까지 예, 가능해요. 아, 군으로 묶어서. 네. 만약 성남이면은 성남 옆에 있는 광주시까지 되고 또 용인도 돼요. 그러면 이때는 주종은 상관없는 거예요? 주종은 위스키, 맥주, 브랜디는 안 되고요. 여기서도 안 되는 거네요. 예, 대신 진, 보드카 뭐 이런 거 좀 가능하죠. 웃기다. 와인 이런 것도 가능해요. 쥐는 되는데 위스키는 안 되는 건 참 좀 그런데. 그쪽에 얘기했잖아. 이 위스키란 항목이 따로 주세법을 안에서 별도로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건데 그 진이나 보드카나 고량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 증류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큰 카테고리에서 얘를 막지 않고 있단 말이야.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알기로는 진이라는 게 증류한 다음에 그 무슨 이상한 계피인가 뭐 넣잖아요. 계핑이 아니고 노간주 열매, 나무 열매라 그래가지고 주니퍼 베리한 거. 그거 넣는 거잖아요. 주니퍼 베리에서 그 제일을 따서 진이 된 거예요.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거 넣는 건데 위스키도 사실은 증류한 다음에 오크통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증류인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조금 웃기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위스키나 맥주나 브랜디는 워낙 큰 시장이어서 얘는 카테고리 따로 잡아놓은 거고 이거 작은 시장이니까 살려주려고. 살려준다기보다는 번거로운 거지. 금액이 각각 그렇게 크질 않는데.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뭉퉁으로 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가 나뉠 수도 있고 안 나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술이 외국 주종이 와인, 진, 보드카, 고량주. 고량주 그리고 뭐 샴페인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사이다? 샴페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고 시드르, 사이다. 응. 그러니까 사과 발효주잖아요. 응. 사이다가.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 꽤 많죠. 그러면 이게 좀 뭐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술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무슨 물건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술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술을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뭐 내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술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판매보다? 네. 아니, 초기에는. 초기에는. 근데 여기에 라벨도 붙이고 뭐도 해보고 뭐 이런 술맛 사람들 보여주고 할 때 사람들이 오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이러니까 거기서도 신이 나는 것이 또. 약간 그래서 내가 한번 양조를 한번 차려볼까. 네. 약간 느낌 목공하는 느낌 그런 건 그런 공방에서 처음에 시작을 그쵸, 해요. 네. 조그만 공방 아니면 처음에 그냥 내가 집에서 프라이팬 갖고 뭐 음식을 만들어 보는 수준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그만 공방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양조를 하는. 근데 공방 같은 경우도 이런 공방 같은 거를 그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끔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탁주나 청주만 만들 수 있는 건데 탁주 청주만? 예, 이거는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정말로 작은 공간에서 서울시든 대도시든 어떤 조그만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놔두면 발효되는 거니까 그게 그대로 먹으면 막걸리고 탁주고 그렇죠. 걸어서 먹으면 청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올해나 뭐 작년에 창업이 좀 많았어요?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전통시장이 늘어나면은 기존에 우리가 막걸리 얼마예요? 2,000원? 2,000원도 안 되지. 네, 그렇지. 1,700원. 1,700원, 뭐 싸면 1,500원 뭐 이러잖아요. 얘네들 마진이 정말 적어요. 다매박리예요. 그렇죠. 대량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근데 수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것이 수제라는 것이 소비자한테 인식이 되는 순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요. 그치, 10,000원, 20,000원 하죠. 네, 10,000원, 20,000원. 근데 10,000원, 20,000원도 비싼 게 아닌 게 와인을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닌 거야. 그치, 30,000원, 7,000원. 그렇죠. 위스키를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닌 거야, 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이 가진 이 위치가 뭐냐면 위스키, 와인과 일반적인 소주, 맥주의 그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하겠네요? 굉장히 MZ세대가 창업으로 굉장히 많이 그래요?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박재범이? 있잖아요. 뭐 박재범 씨가 원소주를 만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전통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전통주 구독 서비스. 그 집에 갖다 주는 거 하나, 네, 하는 술담아. 맞아, 네, 술담아. 술담아가 전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하긴 그럴 수 있겠다. 네, 왜 제일 큰 역할을 했냐면 이분들이 그 전통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술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건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린다, 설명서. 맛이 어떻다, 스토리가 어떻다 이런 큐레이션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콘텐츠 만들어 넣어준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보면서 맛을 보면서 음미하고 가니까 그럼 매달 술들이 다른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요 코로나 시대에 전통주 시장을 가장 견인한 최고의 그 리딩 그룹이다. 네. 예, 저 술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타까운 게 그 얘기는 다들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살려고 하니까 안 보인다. 거나 아니면은 샀는데 그 전과 맛이 좀 다르다. 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실은요 제품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내가 한번 이거 마시면 계속 이걸로 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계속 바꿔요. 이거 마셔봤어? 오케이. 저거 마셔봤어? 오케이. 저거 오케이 이러니까 하나만 계속 추가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그런 뜻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1등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꼴찌를 하더라도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희망을 버릴 필요가.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찬스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는 게 전통주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제품 사이클이 엄청 빠르다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계속 신제품을 내놔야 돼요. 와, 힘들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잘해야 돼요, 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의 롱런하는 캐시카우가 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전통주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위기이자 기회고 또 기회이자 또 위기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전통주가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위스키 빼고 이런 것 중에서 지금 특히 작년 올해 많이 성장한 주류가 있어요? 네, 소주? 그쵸. 전통 소주. 일단은 뭐 원소주. 아 그렇죠. 예, 원소주가 전통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원소주가 뜨면서 뭐가 같이 떴냐면 같은 이쪽 라인에는 전통 소주들이 다 같이 아 떴어요. 프리미엄 소주. 예, 뭐 화요라든지 그리고 뭐 안동 소주라든지 이런 게 다 뜬 거예요. 안동 소주는 약간 노땅 티가 나는데. 노땅 티가 나더라도 같은 전통 소주라 검색을 하면 또 쫙 나오는 거지. 먹는구나. 예, 많이 먹어요. 신기하다. 예, 그리고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그 회사들만 한 8, 9개 정도 될 정도로. 아, 근데 저는 안동 소주 하면 왜 이렇게 그냥 노땅 느낌 나가지고 그냥 화요나 이런 건 젊은데 안동 소주는 괜히 그냥 늙은 느낌이 나니까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디자인 자체가 다 예전 뭐 화훼탈이나 무슨 그 호리병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유리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식탁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소주를 귀한 술이라고 쏙쏙 마시는 이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마시잖아요. 하이볼로 마시고 아, 그렇지. 칵테일로 마시고 온더록스로 마시고 하다 보니까 실은 소주의 장점은 뭐냐면 사놓으면 얘가 썩질 않아요. 아, 발효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산패가 안 되는 그쵸, 거지. 산패가 맞아. 네, 발효도 안 되지만 산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모셔놓고 얘를 뭐 틈날 때마다 조금씩 뭐 그 이 안에다가 뭐 자기 약재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탄산이 뭐,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내가 칵테일이든 하이볼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증류 시장은 계속 이게 확장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계속 가는 거지. 그리고 막걸리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걸리도 어쨌든 간에 뭐 가성비를 추구한 시장 중에서는 가장 그 가격대가 그래도 괜찮은 편.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쉽지 않은 거는 지금 약청주 시장이에요. 약주랑 청주. 네, 그러니까 전통주에 있어서는 청주 약주가 청주를 품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주가 약재가 들어간 술이 그렇죠. 아니고요. 맑은 술도 약재라 부르거든요. 약주라 부르거든요. 네. 그러긴 한데 약주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증류주를 온더록스로 마시거나 하이볼로 마시거나 하면은 결과적으로 도수를 약주 정도의 도수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주 시장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네. 옛날에 그냥 증류주는 세게 먹는 거, 그렇죠. 막걸리는 시원하게 먹는 시원하게 거, 먹는 거. 약주는 뭔가 그윽하게 먹는 거, 적당한 와인처럼 먹는 거 이런 게 있었다면은 그 시장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지. 아, 약주 청주 애매하네. 네, 그래서 뭐 실은 법률상에서 전통주 법은 아니지만 산사추냐 백세주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네, 왜냐면 다 이제 섞어서 마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약주 청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약주예요? 청주예요? 제가 갖고 온 술 이거는 증류주입니다. 증류입니다. 아, 생긴 건 청주인데? 아 이거 왜 생긴 게 청주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호르몬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조선 3대 명주라고 불리는 이제 감옥로라는 술이고요. 감옥로? 예. 잠깐 여기서 무식한 질문. 감옥로면 감으로 만든 술이에요? 예. 무식한 질문이셨습니다. 아, 왜냐면 감에다가 홍이니까. 달감자에다가 붉은 홍자고요. 아, 아니구나. 네. 그리고 이슬로. 아, 이술로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소주를 예, 예. 그 만들 때 그 소주 꼬리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걸 가지고 뭐 물방울이 소주방울이죠. 떨어지는 걸 가지고 이슬처럼 떨어진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뭐가 나왔죠? 몰라요. 참이슬. 진짜 이슬이다. 진로가 거기서 나온구나. 네, 이슬 맺힌 것처럼. 맞아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그 감옥로는 그럼 뭐로 만든 거예요? 감옥로는 기본적으로 쌀, 밀, 좁쌀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서 발효를 해서 증류하는데 그 안에 계피 그리고 용환육 그리고 그 지초라고 해서 지초의 뿌리 신기하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약주 약간 느낌 나네. 그러니까 약소주죠. 약소주. 약소주인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위스키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 빨리 먹어봐요. 네, 위스키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춘향전에서 심청이가 이몽룡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이몽룡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최후의 약간 승부조 같은 그런 개념이 있고 속된 말로 깔라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던 술이 이거구나. 뭘 해 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몽룡 서울에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이술이야? 또 하나는 별주부전에서 그
거북이가 토끼를 용궁으로 꼬시기 위해서 용궁에 가면 가문가 있지. 작업주네. 네, 작업주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작업주네.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마성의 매력을 가진 술이란 그럼 말이에요. 이게 도수가 낮아요? 소주인데. 아니지. 도수가 높아야 훅 끌리지. 근데 알코올 향이 확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알코올 향이. 알코올 도수 40도. 와 세다. 40도.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너무너무 유명했던 술이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약 위스키의 야 근데 여기다 먹어도 돼? 위스키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예. 먹고 가는 거 아니야? 예. 병 예쁘다. 예. 이거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건 지금 현재 파주고요. 파주에서? 원래는 개성. 그래서 예전에 황진이 보잖아요. 황진이를 보면은 그 황진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인물이 서화담인데 서화담이 누구냐면은 영화 전우치에서 그 누구죠? 김윤식 씨? 아 나쁜 놈이네. 그렇죠. 그 사람이 서화담이에요. 그 사람의 기계와 닮았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지금 원래 갈색인데 문헌에 나오는 건 좀 더 빨갛기도 해요. 여러 가지인데. 위스키 향 같은 나는데? 그렇죠. 위스키 향 같은 느낌 있지. 되게 달달한데요, 네. 향이? 먹어봐도 되죠? 네. 짠.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 맛있죠. 아 뒤에 맛있다. 지금 약간 이게 스모키한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그 오크통에서 나오는 그 시가와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 오 되게 맛있네. 그리고 초콜릿 향이 살짝 나오고, 그렇지? 네. 굉장히 이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랑 잘 어울리느냐? 바로 이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닙니다. 이거 제가 사왔어요. 네. 근데 진짜 맛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정말 잘 어울려요. 아 그러겠다. 약간 바닐라 네. 느낌도 약간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여기에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제가 투게더를 사온 이유가 뭐냐면 하겐다즈를 사올까 했는데 하겐다즈는 다 맛있잖아요. 아 그치 반칙이지.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투게더도 맛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과 넣어서 먹었을 때 맛이 어떨런지 제가 갖고 왔고, 맛있는데, 이거? 야 이거 갖고 왔고 여기에 인터넷에서 주면 돼요? 인터넷 주면 돼요. 인터넷 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술이기도 해요, 제가. 예. 여기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준 다음에 이게 따라 먹는 건 아니? 따라 먹는 거예요. 아, 자, 그 자 볼게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어떻게 먹냐 중요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카레밥을 먹을 때 막 섞어서 먹기보다는 살짝 겉에를 스치듯 그 위를 덮어주고 먹잖아요. 그래서 섞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 그걸 그대로 대박이야. 약간 그건데 대박이야. 아보카도 느낌 나는데. 맞아. 가먹는 아포가토예요. 아포가토. 진짜 되게 많아. 예. 이거 근데 하면 진짜 인기 많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맛있죠. 살짝 뒤에서 나오는 쓴맛도 있는 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그걸 싹 잡아줘. 이거는 진짜 어른들의 그 디저트. 야 이거 반칙이다. 아, 빨리 우선 끝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좀 더 먹자. 카메라 없이 먹게. 좀 더 먹자. 카메라 없이 먹게. 카메라 없이 먹자고. 알았어. 여기다 벗어 먹자 이따가. 알았지? 짠 하고. 예. 자 좋아요, 알림, 구독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가먹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